네, 안녕하십니까. 고용을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날 방송하고 다음날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11위평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 뒤로 솔직히 고용을 분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 뒤로 11위평을 이탈을 하고 하루 하락하고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국에는 눌림목이 맞긴 맞지만 11위평과 21위평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요. 그러면 61위평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상황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뭐 다른 주식을 보시면요. 61위평 상승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61위평이 상승을 할 때 그 61위평의 상승 각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 이런 자리를 보셔도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데드가 나고 다시 61평 지지를 받고 다시 골드가 나고, 네.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61평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눌림목 자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사실 보이긴 합니다. 얘도 그 당시에 좀 나름의 여유가 있었죠. 네, 얘는 좀 더 여유가 있었네요. 61평의 어떤 그런 그 상승 추세가 여유가 있었네요. 고용이 지금 현재 61평이 좀 여유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눌림목의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7월 8일 이후에 음, 뭐 하락해서 뭐 데드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61평 이탈했을 때 약간의 추매를 하시는 게 주가의 단가도 좀 낮출 수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만큼 좀 뭐 비중을 좀 늘린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몇 주 안 되는 걸로 희석을 시키기는 좀 힘들겠죠. 네. 좀 확신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확신을 갖고요. 추세 자체가 꺾이진 않았지만 단기적으로는 꺾였습니다. 일단은 11위평도 그렇고 21위평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여러 종목을 못 합니다. 왜냐면 이런 하루하루에 그 잘못된 판단, 아니면 이런 그 오류, 그러니까 확률상 오류라는 것은 이제 80%인데 70%인데 이제 30%의 비확률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해버리면 대처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이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까먹고 다른 종목 올라봤자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확실한 종목 한두 개 정도만 저는 그래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눌림목 자리는 맞고 61위평 이탈할 때 좀 추매를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이고요. 괜찮아 보이고, 최근에 7월 3일 날 기사를 보니 뇌수술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는 그런 기사도 나와 있었고, 그날 그래서 일단 올랐고, 지금 고용은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그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너무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좀 진입을 해줘야 되는데 주가가 무거운 이유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신용이죠, 신용. 네. 신용이 아직도 많이 무겁습니다. 네. 많이 무겁습니다. 신용이 무겁고, 그리고 신용을 지금 거의 한 60일, 40일이네요. 40일 정도 이상 쓰고 매수를 개인들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인들은 그 한 개인의 외국인이 아니고 그 일종의 펀드 자금이다.
펀드 자금,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죠. 특히 코스피 200 같은 이런 고용 같은 종목은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개인의 이런 상황을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지켜는 보고 있고, 한도 소진율은 과거보다는 많이 내려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용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신용으로 물타기를 하다가 결국 털리고 다시 또 상승 추세에서 신용으로 샀다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여기 라인, 즉 다시 말해서 17,000원에서 적어도 한 10% 이상은 빠져야지 신용이 좀 빠질 것 같다. 네. 그래야 약간은 공포심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7,000원에 10%면은 1,700원이겠죠. 그러면 1,700원 마이너스를 하면 뭐 정확하지 않은 거긴 해도 그 대강이라도 계산하면 17,000원에서 빼기 1,700원이 빠지면 15,300원입니다. 15,300원. 네, 딱 61평 뭐 15,300원. 네, 61평 언저리네요. 네. 10% 이상 좀 빠져야지만 좀 신용이 정신을 차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매일매일 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보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률은 있지만 항상 그 반대의 확률을 보셔야 되고, 11평 아래로 내려갈 때 매도, 그리고 아래 꼬리 달리고 올라올 때 매수. 이런 식으로 좀 단기 전략도 좀 세우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1평 아래로 내려갈 때 매도, 그리고 11평 아래 그 윗꼬리 달고 올라올 때 매수.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틀 보유하고 3일 보유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 물량만큼 던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15,000원에 사서 16,200원에 15,500원에 사서 16,000 뭐 1, 200원, 100원대 이제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량은 그대로인데 결국에는 그 주가의 단가를 낮추는 이제 그런 스킬도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스페타시스를 좀 위험 신호가 보여서, 대외적으로 위험 신호가 보여서 매도하고 하락하면 다시 사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음날 크게 하락하지 않아서, 네, 하락하지 않아서 다시 샀죠. 네.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락하면 매도하고, 하락하면 다시 밑에서 사고, 상승하면 내가 1, 2% 좀 덜 먹는다 생각을 하고 다시 매수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면 모르겠지만 유동성을 좀 만들면서 좀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가 7월 8일인데요. 저는 관세에 대해서 짧은 제가 의견을 드리면,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하는 사람이 안 좋습니다. 수입하는 사람이. 대신에 이제 수출하는 사람은 경쟁사가 많을 경우, 어떤 경쟁에서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관세가 올라가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뭐 이스페타시스의 MLB 기판이 경쟁력이 있다면 관세가 올라가면 엔비디아한테만 좋지 않은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뭐 그걸 써야 된다. 그러면 미국 기업한테 좋지 않은 것입니다. 뭐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네. HBM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관세가 올라감으로써
그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인 거지 오히려 수입하는 사람이 안 좋은 거지 수출하는 사람한테는 큰 타격은 없다. 그렇지만은 더 뛰어난 경쟁사의 그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복 관세, 뭐 남들은 25%인데 너네는 35% 이렇다 하면 모르겠지만요.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안 좋게 되는 기업도 있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기업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 고용이 좀 아쉽네요. 고용이 좀 아쉽고 눌림목은 맞습니다. 눌림목은 맞고 61평만 잘 지지를 하면 그렇지만 이제 61평 지지를 해도 60일 전에 가격은 훨씬 밑돌죠. 네. 그렇게 뭐 나쁘진 않네요. 네. 이 자체가요. 눌림목인 것 같습니다. 눌림목. 부탁드립니다. 10% 정도는 유동성 측면을 생각해서 10%나 20%는 이탈하면 매도, 다시 매수 또는 매수해도 다음날 하락했을 때 또 다시 유동성 확보 이런 방식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뭐 한 500 정도는 매도 한번 해보고 11평 이탈할 때 매도해보고 그리고 여기서는 윗꼬리가 크게 아랫꼬리가 크게 안 달렸지만 다음날 또 그 여기는 좀 길었죠. 여기 보시면 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매수.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자, 매일매일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이스페타시스 하나 그리고 이제 SK 그 바이오 팜 요거 두 개 분석하기에도 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은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눌림목은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